최소보다 10cm만 옆으로 벗겨나잖아요. 여름에 죽는 거예요. 여름에 더워서. 안녕하세요, 민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효율적인 식당의 동선 만드는 방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인테리어 할 때 주의할 점, 식당이 인테리어 할 때 이거를 주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음식점의 동선 강의나 식당에 컨설팅을 갈 때 이 부분을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시작하기 전에 주방의 도면을 먼저 짜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식당이 매장이 작잖아요. 홀에 인테리어를 짠 다음에 주방을 짤 경우에 길이는 좀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앞과 뒤쪽에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잘못 빼면은 장사를 하는 데는 너무 괴로워요. 그 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방 먼저 설계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주방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통 1900을 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폭을 1900을 돌아. 가장 최소한의 폭이 1900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2000을 짰어요. 그러면 100이 남죠. 물론 주방에 여유가 생기는데 100mm 10cm죠. 10cm가 홀이 부족해서 테이블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매장들은 그런 10cm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방을 먼저 짜되 주방의 폭이 1900, 190cm가 나와야 된다. 1900일 경우에는요, 보통 작업대가 700 정도 놓거든요. 그러면 뒤 공간이 1200이 남잖아요. 1200이면 뒤에 뭔가 한 30cm 정도 뭔가를 놓고서 그러니까 선반에다 놓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1900입니다. 최소가 1900이고요. 그 다음 단위가 2500이에요. 왜 그러냐면 2500을 두면은 앞에 700, 뒤에 700.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1200이 남잖아요. 그럼 1200이 되게 넉넉해 보이지만 사실은 왜 넉넉하지 않냐면 그 뒷공간이 사실은 아무리 타이트하게 잡아도 계량기가 들어간다거나 주방에 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1200을 남긴다 하지만 1000 정도가 남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좁히겠다 그러면 1900 정도가 맞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앞에 700, 뒤에 200에서 300 정도가 선반을 놓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1000이잖아요. 그러면 1900이니까 900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인데 그 정도면 이제 되게 타이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위는 1900, 두 번째는 2500은 앞에하고 뒤에 작업대나 냉장고가 들어갈 때 2500, 그 다음에 아일랜드 작업대가 들어가는 거, 복도 있고 가운데 또 작업대가 들어가고 뒤쪽에 또 냉장고가 들어갈 때 통로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3600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방을 만들 때 최소 1900, 그 다음 2500, 그 다음 3600 단위로 만드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주방을 짜기에 좋은 그 폭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좌석수를 어떻게 뽑느냐, 그거에 산정하시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요 10평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은 좌석수가 12석, 16가지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팅바가 거의 없을 때, 사실은 주방을 만들고도 세팅바가 생기거든요. 또가 10평이면 12석 정도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아주 타이트하게 16가지도 나오지만, 그런데 그럼 20평 이상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보통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요, 평수 곱하기 1.3에서 2.0까지 곱합니다. 쾌적지수가 제가 만든 제 공식입니다. 그게 2.0으로 숫자가 올라갈수록 쾌적지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쾌적하지가 좌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분식집들, 한 20평에서 30평 되는 분식집들은 2.0을 곱하면 좌석수가 나와요. 그러면 30평이면 60석 정도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주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에 있는 테이블이 500 정도에 마주보는 2인 테이블이 500 정도죠. 분식집은 그렇게 짜도 되거든요. 그러면 60석 정도? 엄청 타이트하게 짜는 거죠. 그런데 1.3일 경우에 뭐냐? 레스토랑이 좀 쾌적하죠. 30평이라도 1.3이면은 35석 정도? 36석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은 4인석이면 9테이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여유있게 짠 거죠. 좌석수를 산정할 때 그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 컨셉이나 그 다음에 메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얼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짜보니까. 자, 네 번째, 주방에 작업대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방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는 선반을 많이 달아야 돼요. 왜냐면 수납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방에 선반을 많이 달지 않으면 물건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그만큼 좁아집니다. 일하는 공간이 좁아지면 그만큼 조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럼 결국엔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반을 많이 달아야 되는데 선반을 어떻게 많이 다느냐? 작업대가 있잖아요. 작업대 위쪽으로는 까치 선반을 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은 바로 쓸 수 있는 재료들이 올라가는 선반이에요. 보관용이 아닙니다. 거긴 내가 바로바로 꺼내 쓰는 선반을 달고 그 위에 벽 선반을 달거든요. 벽 선반을 달 때는 바로바로 쓰는 재료보다 덜 바로바로 쓰는 재료들. 그럼 예를 들어서 까치 선반에는 소스류가 올라가겠죠. 조리할 때 바로바로 만들 수 있게 소스류가 올라가고, 벽 선반에는 2단 벽 선반이 보통 올라가는데 2단 벽 선반의 아래쪽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릇이 올라갈 수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거는 식자재들이지만 이 소스에 채워질 수 있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재료들이 올라가겠죠. 자주 쓰는 횟수에 따라서
선반을 잘 활용하면 훨씬 일이 수월하겠죠. 보통 까치 선반 같은 경우에는요, 높이가 1100에서 1200 정도 사이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 벽 선반은 1400에서 1600 사이로 달시면 돼요. 선반의 기준은 벽 선반은 아래쪽 그 기준으로 하고요. 까치 선반은 다리가 아니고 선반 기준으로 그 높이를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짜 보시면 훨씬 효율적인 동선을 잡으실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할 때 써먹는 팁인데 무료로 배포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 사용하시면 저한테 굳이 컨설팅 받지 않으셔도 돼요. 자, 5번째는요.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는데 가스를 먼저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방 집기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가스를 설치해버리고 그 다음에 후드를 달아요. 그거 굉장히 큰 낭패입니다. 후드가 막 구멍이 나고 막 그렇게 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중요한 팁 하나는 가스는 주방 공사가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가스업자들은 주방에 가스를 설치할 때 굉장히 배관을 잘 빼요. 생각보다. 그런데 집기가 안 달려있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가스 배관을 달잖아요. 가스 배관을 피해서 우리가 집기를 넣다가 중간에 헝헝 구멍 뚫린 그런 주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그래서 한번 가스 라인을 다시 잡았던 공사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후드는 언제 다냐? 주방 집기가 달린 다음에 거기에 후드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주방 집기가 달기 전에 인테리어 업자가 그래요. 그 후드 위치를 정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후드를 딱 달아요. 물론 집기가 다 정해져 있고 정확히 세팅이 되면 모르는데 보통 주방 집기를 넣어보면은 후드하고 주방 집기하고 일치하기가 어려워요. 후드를 보통 아주 크게 만들지 않거든요. 아주 주방 집기하고 타이트하게 만들기 때문에 후드를 달았는데 간택기라든가 열 취반류, 그러니까 조리를 막 하는 그 열이 나는 그 장비들이 후드보다 10cm만 옆으로 벗겨나잖아요. 여름에 죽는 거예요. 여름에 더워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맨 밑에 있는 주방의 열 기구들이 자리가 잡히면 그 위에 후드를 달고 그 다음에 가스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꼭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더워지기도 하고 후드에 구멍도 많이 날 거고. 왜냐면 가스업자들은 자기가 달 때 편한 대로 가스를 달아요. 편한 대로. 그러니까 막 자리가 휙 막 나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간택기하고 작업대 사이가 한번 200 정도 남았다. 이렇게 남았다. 그럼 배관을 거기다 그냥 가운데다 박아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 공간에 쓰레기통도 못 넣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도 하나 못 넣어요.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통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식물이 끼겠죠. 청소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지저분해진다고요. 그래서 가스는 맨 마지막에. 아셨죠? 7번째는요. 방수공사. 우리나라의 주방은 카페라든가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건식 주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건식 주방은 전통적으로 오래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 아주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건식 주방을 하는 거예요. 건식 주방도 가능해요. 사실은 물 청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물 쫙 뿌려가지고 바닥 청소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특히 주방에는 아줌마들은 마감할 때 바닥에다 물 쫙 뿌려가지고 바닥 청소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일본에 가서 보니까 상당수가 건식 주방이 많더라고요. 특히 스시다이 쪽에는 건식 주방이 되게 많아요. 항상 쓰고 닦는 거죠. 요즘에는 화장실 깨끗하니까 물청소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깨끗하게 쓰니까 건식 주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문 조리사보다는 그냥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식 주방이 어려워요. 습식 주방을 하려면 방수를 해야 되거든요. 방수는 3차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코팅, 그러니까 기름 코팅막을 또 만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높아져요.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 주방의 방수층 안에 배관을 또 묻어야 되기 때문에, 배관이 묻더라도 물매를 잡아야 되거든요. 물매가 뭔지 아시죠? 물이 이쪽 흘러가게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배관 사이즈의 문제가 또 이제 얘기가 할 게 있는데, 주방의 배관이 125mm인가 150mm인가 이상이면 사실은 물매가 큰 의미가 없어요. 아주 예민하게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물은 조금만 기울어도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방 높이를 낮춰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방 높이가 낮아져야 그 안에서 트렌치를 잡거나 할 때 그 주방 자체의 타일과 각을 적게 잡아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 번 공사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번 공사한 곳에서 음식점 장사를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타일의 각이, 예를 들어서 그 주방에 물매가 급하게 잡히잖아요. 엄청 피곤해. 진짜 엄청 피곤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은 생각이 들어요.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저 주방에서 일할 때하고 이 주방에서 왜 이렇게 다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방에 물매가 심하게 잡힌 것은 일할 때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일할 때. 나는 몰라. 스트레스 받는지. 그런데 그 각이 이렇게 높으면 계속 등산한다는 거예요. 주방 안에서. 오르막을 계속 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방 물매가 높이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일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방의 높이를 최대한 낮춰달라고 얘기해야 돼. 인테리어 업자한테. 물매를 아주 약하게 잡아달라고. 어차피 주방이 크지 않거든. 주방이 크다면 물매를 이제 중간중간 트렌치를 박아가지고 물매를 따로따로 잡아야 돼요. 전체 주방의 트렌치를 한 곳으로 잡을수록 주방에 물매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피곤해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주방의 높이는 최대한 낮게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건 제가 생각나서 하는 말씀 드리는 건데, 주방에 그 수도 배관을 낼 때 있잖아요.
인테리어업자들이 수도 배관을 꼭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요. 바닥에서. 벽에다가 그 수도를 묻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지네가 일을 빨리 하고 쉽게 하려고 바닥에다 묻어요. 근데 사실은 이 수도 배관을 여기다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 식당 한 2번, 3번 공사하신 분들은 식당 업자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다 세워놔 이거. 그리고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싱크대가 여기까지 가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면요. 벽 이만큼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인테리어업자한테 꼭 주의해서 수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묻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요게 사실 귀찮은 일이거든요. 타일을 따야 돼요. 수도를 이렇게 타일을 따야 되면 되게 하기 싫은 일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5cm 정도 손해를 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같이 좁은 주방 지르는 사람도 5cm가 어디예요? 여기 그 주방 통로가요 10cm가 부족해가지고 아줌마들은 엉덩이가 막 부딪히고 막 그렇게 이랬다니까요.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벽 쪽에 배관을 묻도록. 8번째는요, 싱크대 개수가 몇 개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초보자분들은 12평짜리, 15평짜리 조그만 식당의 주방에 그냥 싱크대를 하나만 배치할 경우가 생겨요. 그냥 그거 뭐 거기서 손님 들어오는 식기도 좀 씻고 야채도 좀 씻고 하면 되지 않나? 근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절대 그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싱크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꼭 설치해야 될 싱크대.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1, 2, 4, A, B, C가 있다면 싱크대가 A와 B를 합쳐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퇴식 설거지 싱크,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메인 조리 싱크, 예를 들어서 라멘이나 무슨 볶음류를 만든 다음에 그 프라이팬을 닦을 싱크대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손님 싱크대에다 갖다 넣어서 하긴 너무 불편해요. 메인 조리 싱크, 내가 조리할 때 빨리빨리 세척할 수 있는 싱크 두 개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밑작업 싱크가 또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식사 시간 때 필요한 싱크가 아니고 야채를 다듬는다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요 세 가지 이제 싱크대가 꼭 필요하거든요. 주방에는. 만약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싱크를 못 만든다. 밑작업 싱크는 사실 싱크대 뚜껑이 좀 커야 돼요. 왜냐면 양파도 좀 까야 되고, 뭐 양배추 좀 썰어야 되고, 뭐 야채도 좀 씻어야 되잖아요. 좁은 주방에서는 손님 식기가 나와서 세척을 하는 세척 싱크하고, 그 다음에 밑작업 싱크를 보통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리 싱크는 꼭 되도록이면 만드셔야 돼요. 그게 세 개가 합쳐지면 아무리 작은 매장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정 안 된다면 뭐 그걸 같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싱크대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손님 싱크는 되도록이면 크겠죠. 900 이상. 600은 어렵고요. 최소가 900이에요. 그 싱크대는. 그 900이라는 건 길이가 900이라는 거죠. 길이가. 폭은 보통 한 700이나 750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 조리 싱크 같은 경우에는 450은 잡고 600에 600 기본 싱크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밑작업 싱크를 또 쓸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홀에 있는 일식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삭가바 싱크라고 말하거든요. 행주 같은 거 좀 빨고 뭐라도 닦기라도 수 있는 그런 싱크가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10평 이하 매장도 450에 400, 뭐 300에 300이라도 그거는 꼭 설치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10평에서 15평 사이에 있는 매장들은 4가지 싱크 중에 주방에 셋, 홀에 하나인데 요 3가지 싱크를 2개를 합쳐서 주방에는 2개 싱크와 홀에는 하나의 싱크대가 꼭 비치될 수 있도록 동선을 잡으셔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거나 만들어 드리면은 깜짝 놀랍니다. 일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요.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요. 그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 전기업자들이 싫어하는 게 콘센트예요. 왜냐면 콘센트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거 되게 짜증내요. 일은 많고 돈은 안 되고 막 그런 게 콘센트거든요. 그런데 주방에 콘센트를 진짜 최대한 많이 만드셔야 돼요. 작업대가 놓이는 공간 위에는 무조건 콘센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거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콘센트 연장선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주방에 줄줄줄줄 달아요. 그런 집 지금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동선을 설계해 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열기가 나오는데 위에는 웬만하면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작업대 위에나 싱크대 위쪽에도 사실은 그거를 만들어요. 싱크대 위쪽에도. 언제 어디서 이거를 사용할지 모르더라고요. 해보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동선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더 생겨요. 그래서 콘센트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꼭 여러 개 만들어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릴선으로 계속 주방 안이 막 돌아다니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음식물이 끼거나 음식물이 끼면 또 바퀴벌레가 그 안에서 알을 까고 막 이런 콘센트를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10번째로는 인테리어 맨 처음 하실 때 전기 용량이 빡빡하잖아요. 웬만하면 전기 용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려놓으세요.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보통 식당을 하거든요. 전기 뭐 당연히 넉넉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건물이 감당할 수 있는 전기양이 있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전기양을 우리가 또 층마다 끌어오는 거예요. 또 매장으로 전기를 끌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기를 만약에 그냥 적게 끌어오면요 나중에 전기공사를 또 해야 돼요. 전기가 넉넉하면 끌어올 수도 있지만 다른 집에서 벌써 전기를 넉넉하게 다 써버리면 나는 전기를 못 끌어와요. 그럼 어디서 끌어오냐? 그 건물에 지하에서 끌어와요. 보통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죠. 지하에서 못 끌어오는 경우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전기를. 지하에도 용량이 없다. 그럼 못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는 넉넉하게 끌어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보통 5kg는 식당에서는 너무 타이트해요. 10kg 이상 쓰셔야 되거든요. 냉장고도 많고 그다음에 에어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컨 있잖아요. 고깃집 평소가 30평이에요. 그런데 에어컨 30평짜리 쓰면 안 됩니다. 고깃집은요, 에어컨 용량이 거의 3배에서 5배 가까이 써야 돼요. 그러면 30평이면 3배면 90평이나 5배면 150평이잖아요. 그 정도 써야 여름을 견뎌요. 고깃집은. 뭐, 저처럼 부대찌개집이다. 그러면 한 2배나 3배 정도. 3배가 나는 해보니까 3배 정도가 맞더라고요. 고깃집은 5배가 맞아요. 고깃집은. 여름에 못 견뎌요, 더워서. 초여름이 되면서 막 손님들이 덥다고 난리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직원들이 얘기하죠. 대표님 뭐 지금 직원들이 너무 더워요. 저도 너무 더워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내가 지금 여기 평수가 30평인데 여기 뭐 100평짜리 들어왔는데 덥다면 말이 돼? 해보세요. 150평짜리 그 에어컨이 들어와도 그냥 뭐 여름에 시원할 정도. 왜냐면 여기서 열기가 나지. 후드에서 뽑아대지.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이 들어와도 그냥 시원하게 지나가는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숍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주의하려면 전기 용량이 넉넉해야겠죠. 에어컨 들어가는데 뭐 한 400 들어가는데 전기 끌어오는데 뭐 200, 300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전기 용량은 항상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집에서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봤는데 오늘은 핸드폰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큰 거로 찍는 것보다는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찍으니까 좀 마음도 좀 편한 것 같고 얼굴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자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팁들을 자주 내가 또 방송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를 제가 해달라고 맨날 그랬는데 구독, 좋아요는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문제 뭐냐면 1000명이 넘어야 제가 스트리밍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리밍이 이제 생방송인데 생방송하면 또 여러분들하고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거나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명 될 때까지만 좀 구독을 좀 많이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제가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는 저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담이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안녕.